말을 마친 후 그는 속으로 은밀히 생각한다. 내게는 필승의 카드가 있으니 내기를 하면 무조건 이긴다. 도박 괴물이 뭔지 알기나 해? 아우는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본다. 단호한 눈빛과 낮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한다. 안심해라. 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우리 대인마님을 구할 수만 있다면 설령 내가 널 위해 소나 말이 되어야 한다 해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장명은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살짝 미간을 찌푸린다. 시선을 옆으로 돌리며 속으로 재빨리 판단을 내린다. 이 자는 성질이 급하고 오만하지만 확실히 충이롭긴 하군. 그만하자. 더 이상 말로 그를 자극하지 않기로 한다. 생각을 마치자마자 장명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앞을 향해 가볍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한다. 알겠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우선 계획부터 논의하고 행동합시다. 유사백은 흥분한 얼굴로 두 손을 가슴 앞에 꽉 쥔 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묻는다. 정말 보광을 잡으려는 겁니까? 장명은 맞은편에 서서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천천히 말한다. 순우 선생부터 시작하죠. 화면이 바뀌어 늦은 밤이 된다. 길 한가운데 마차가 나타나고 밖에는 두 명의 부하가 보초를 서고 있다. 마차 안에는 순우 노인이 있는데 그가 밖에 부하를 보며 은 두 냥을 주라고 가볍게 명령한다. 명령을 들은 부하는 공손하게 예 라고 답한다. 말을 마치자 은 두 냥이 악기 켜는 노인의 그릇에 담긴다. 그 늙은이는 재빨리 입꼬리를 올리며 가볍게 웃고는 답한다. 상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한밤중 잠을 자던 순우가 갑자기 깜짝 놀라 두 눈을 번쩍 뜬다. 얼굴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즉시 벌떡 일어났고 그로 인해 옆에 있던 사람도 놀라 따라 일어난다. 그녀가 묻는다. 나리, 왜 그러십니까? 순우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바닥에 발을 딛고 떠나려 한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한다. 요 며칠 내가 참으로 정신이 나갔었구나. 방금 문득 생각났다. 왕야께서 당부하신 중요한 일을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그는 곧장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종이를 꺼내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쓰기 시작한다. 다 쓴 후 곱게 접어 봉투에 넣는다. 순우는 은밀하게 문 쪽으로 걸어간다. 마치 이전에 누군가와 약속을 한 듯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편지를 밀어넣어 문밖의 사람에게 전달한다. 문밖에서는 장명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기쁘게 편지를 받는다. 받자마자 그는 몸을 돌려 옆에 서 있던 유치에게 건넨다. 노인은 다소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속으로 생각한다. 이게 정말 된단 말인가? 그는 손에 든 편지를 펼쳐 읽으며 미간을 찌푸린다. 나머지 녀석들도 안의 내용을 보기 위해 재빨리 가까이 다가온다. 그는 이것이 라고 옆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종이를 쥔다. 한 명은 어리둥절하고 무심한 표정이고 다른 한 명은 의심이 역력하다. 보면 볼수록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분노하며 앞으로 나서 소리친다. 뭘 보는 거냐? 그의 방법이 성공해서 우리 대인마님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소나 말이 되어도 좋다. 유치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며 말한다. 본자가 책임지겠다. 내가 목표를 바꾸어 보광부를 적발하는 대신 이곳으로 가겠다면 내가 허가하마. 장명은 맞은편에 서서 공손한 태도로 두 손을 모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한다. 대인, 뜻을 이루어 주셔서 유치가 감사합니다. 다시 침착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한다. 너는 먼저 유사백과 함께 돌아가라. 안전에 유의해라. 곧 송령부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장명은 손으로 턱을 괸 채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이 편지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보광의 모든 반란 준비 상황과 그의 각 군대 배치, 조정 내의 모든 내통자, 그리고 각 창고의 위치까지. 그는 방금 파란색 책을 떠올리며 끊겼던 생각을 계속 이어간다. 관내음은 직접 음파를 이용해 공격할 수도 있고 마음을 형성해 세뇌시켜 목표를 통제할 수도 있다. 이것은 거진열의 파동에서 기원한 것인데 미꾸라지가 개량한 후에도 위력은 전혀 줄지 않았고 유연성은 오히려 한 차원 높아졌다. 뜻밖에도 미꾸라지의 관내음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이야. 전생의 최면술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하다. 이 생각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순우와 보광을 떠올리며 계속 추측한다. 이 관내음은 순우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짜 사건을 꾸며내는 것과 같다. 그것이 보광의 명령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 비밀스러운 방어 비법들을 우회한 것이다. 처음 순우를 만났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게 다행이지. 안 그랬다면 그를 이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진 못했을지도 모른다. 장명이 길을 떠나고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 늙은이였다. 이때 그는 생각한다.
당신도 보광 사건을 해결한 1등 공신 중 하나지. 장명은 생각한다. 그는 노인의 그릇에 은 2냥을 넣는다. 노인이 재빨리 입을 열어 말한다. 나리, 상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속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는 턱을 괴고 사람들을 돌아보며 다시 생각한다. 순우가 편지에 쓴 내용에 따르면 현재 보광부는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정룡현이다. 그들의 전력에 의지해 직접 수색하여 보광을 체포하는 것까진 괜찮다. 하지만 만약 전면적으로 보광의 세력을 습격하려 한다면 그건 참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장명은 도통 잠이 오지 않아 앉아서 생각에 잠긴다. 이런 전투는 최소한 제5대경 이상이다. 심지어 제6대경도 있을 텐데 난 도움이 안 될 텐데. 잠시 후 그가 침대에 눕자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온다. 장명이 돌아보니 사백이 코를 골고 있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오늘 밤엔 널 괴롭히지 않으마. 잘 자라. 같은 시각 보광부에서는 유치가 금이위 무리를 이끌고 와서 큰 소리로 명령한다. 보광을 끌어내라. 그들은 즉각 예 하고 명령을 받든다. 그 후 노인은 속으로 보광을 향해 홀로 중얼거린다. 교활한 늙은 여우 같으니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더니 이 보광은 저택이 무려 19채나 있군.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는데 겨우 이 정도로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 하다니 참으로 나 유치를 너무 얕보았군. 장면이 바뀌어 보광부 안. 현재 보광부의 도박장은 매우 소란스럽다. 게다가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아우는 밖에서 엿보며 스스로 중얼거린다. 이곳이 바로 보광의 도박장이군. 그의 반란에 필요한 중요한 영옥을 보관하는 현원고이기도 하지. 그렇게 생각한 그는 재빨리 내공을 펼친다. 그러자 수많은 경문이 새겨진 거대한 구리 덩어리가 갑자기 나타난다. 아우의 기합 소리 한 번에 청동 기둥의 한쪽 끝이 땅을 뚫고 들어간다. 다른 쪽 끝은 번개를 빨아들이더니 곧 빛을 발한다. 그는 청동 기둥을 보며 홀로 속삭인다. 우리 대오 영토 내에서 모든 진법과 성벽은 이 전국옥새의 인장 무늬 앞에서는 모두 허상이나 다름없지. 청동 기둥 안의 경문들은 점차 둥근 진법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순식간에 둥근 진법은 점점 더 커진다. 잠시 후 그 원형 속에서 몇 명의 금의위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우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모두 당장 움직여서 보광부를 점령해라. 그러자 그들은 예 하고 답한다. 몇몇 금의위가 달려가며 돌격, 보광을 잡아라 하고 외친다. 조금 도망치던 그들은 그의 앞을 가로막혔고 공포에 질려 조천사 놈들이다 하고 소리친다. 그 후 그는 금의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기랄 저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려라 하고 유황이 다시 보광에게 권한다. 전하, 신들이 전하께서 퇴각하시도록 엄호하겠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천만경을 통해 유치가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불쾌한 듯 말한다. 제6대경 두 놈이라? 잠시 후 진법 구축을 마친 유황이 그에게 즉시 말한다. 전하, 어서 들어가십시오. 이쪽에서 노인 역시 진법을 세우며 금절 하고 외친다. 그래서 보광이 유황의 진법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기습을 당하게 된다. 이를 본 그는 기겁하며 자객이다. 빨리 본왕을 호위해라 하고 비명을 지른다. 화면이 바뀌어 사백은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재빨리 관복으로 갈아입고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숨 지으며 말한다. 제대로 보이는 건 전장의 외곽에서 벌어지는 일반 수병들 간의 싸움뿐이니 뭐가 재밌겠어. 하늘과 땅을 오가는 수사들의 전투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잖아. 마침 장명이 다가와서 말한다. 내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다. 저들이 너보다 겨우 몇 단계 높다면 이 정도까진 아니었겠지. 하지만 너한테 있어서 저들은 너무 강해. 그는 앞에 사람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한다. 이 이치는 만무공을 배우기 시작한 자가 2명의 절세 고수가 대결하는 것을 보고는 상대도 그저 단순한 몇 가지 초식만 주고받는 것처럼 자신들과 느껴서 다를 바 없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건 것과 자신의 같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 세상의 반박귀진이라 불리는 무도의 진리가 아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어서 그는 사백에게 잘하고 말한다. 내일은 무척 바쁠 테니까. 장면이 바뀌어 보광이 있는 곳. 그날 밤 조천사의 수군들은 여러 길로 나뉘어 성 안으로 쳐들어왔고 아우 및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 전투가 시작된 이후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동이 틀 무렵
성 안에서 세 갈래에 강력한 기운이 하늘로 치솟다가 황량한 산맥을 찾아 제6대경 최정상 강자들 간에 최고의 대결을 펼친다. 전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백은 커다란 술병을 끌어안고 술을 마시며 아우에게 말한다. 더 볼 것도 없어. 제6대경 놈들 2명이 덤벼봤자 대인마님의 철퇴 한 방도 못 버틸 테니까. 장면이 바뀌어 한 시즌 후 또 한 명의 고수가 나타난다. 그는 바로 유치다. 그를 보자마자 금의위들이 유대인께서 돌아오셨다. 대인의 개선을 맞이하라. 유치는 불쾌한 듯 큰 목소리로 대답한다. 축하할 것도 없다. 단지 쓰레기 2놈일 뿐.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은 곧바로 수색해라. 예, 하고 답한다. 말을 마친 그는 빠르게 착지하고 아우가 곧장 다가가 아부를 떤다. 헤헤, 유대인마님. 유치는 그의 의도를 뻔히 알았기에 엄격하게 말한다. 하지만 보광부에서 물건을 가져간다면 내 몫은 없을 줄 알아라. 그 말을 듣고 아우는 속으로 구두쇠 영감이라고 욕한다. 하지만 이 보광부에는 확실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지. 만약 미꾸라지에게 알맞은 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 이때 유치가 장명에게 조건을 내건다. 내가 아우와의 내기를 포기한다면 보광부와 정룡연 중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가 나서서 자신을 돕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말한다. 내기는 대인, 내기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날 어찌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장명은 그 말을 듣고 여유롭게 웃으며 말한다. 전 당연히 동의합니다. 유대인. 하지만 대인의 부하가 충성심이 깊어 대인께서 그런 큰 이익을 양보하시게 둘 수 없나 보군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다. 유치가 장명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는 순간 노인이 계속 느낀다. 장명을 쳐다보는 동안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친다. 이 녀석은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설마 내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건가? 결국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는 스스로 몸을 돌려 떠나며 말한다. 그만두지. 아우가 널 따라가는 것도 유사백도 좋겠다. 데리고 가라. 이번 공로에 그도 지분이 있으니까. 장면이 바뀌고 금의위 무리가 커다란 통나무를 가져와 문을 부수려 하며 돌격 하고 나무 문이 박살 나자마자 장명은 그들에게 분노하며 욕을 퍼붓는다. 이 망나니 녀석들. 저렇게 가져다가 거느리 하다면 최소한 몇백 냥은 받았을 텐데. 안으로 들어온 후 사백은 다시 감탄한다. 원래강 대인마님과 김형이 그저 내가 죽지 않게 지켜줄 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보광이 벌써 체포되다니 그는 울먹일 정도로 감격해하며 그런데 말한다. 지금 내가 보광부를 수색하고 있다니. 감정이 벅차오르는 순간 장명이 달려와 분위기를 깨버린다. 호들갑 떨지 마라. 그저 속세의 재물일 뿐이니까. 사백은 그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속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넌 급할 게 없겠지만 난 장가갈 돈을 모아야 해서 급하다고. 장면이 바뀌어 반 시즌 후 수색을 마친 장명은 즉시 명령을 내린다. 시간 다 전부 됐다. 압수한다. 찾아낸 물건들은 잠시 후 소칠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한다. 대인께 보고드립니다. 후원의 연못 아래에서 보물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장명은 기뻐하며 가자. 말한다. 내 감각을 믿고 가져와라. 그 사이에 그 말을 듣자마자 사백의 두 눈은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다. 게다가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화면이 바뀌고 세 사람은 소칠의 말에 따라 재빨리 후원으로 달려간다. 보물을 보자마자 사백은 또 기뻐하며 말한다. 장면이 주변을 둘러보고 속으로 말한다. 이 벽엔 온통 4단계의 법기뿐이고 이쪽은 5단계네. 심지어 6단계도 2개나 있군. 아우는 생각에 잠긴 그를 보고 여기에 6단계 법기가 2개나 있는데 내가 정룡연에만 모든 기대를 건다면 어쩌면 보광이 이미 거길 다 치워버렸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보광이 많은 사람을 매수했으니 분명 밖으로 적자는 보물을 하사했을 테니까. 겉으로 장명은 언짢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참자, 참아. 분명 나를 기다리고 있는 더 좋은 보물이 있을 거야. 무언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1분 후 그가 본 것은 바로 영지버섯 한 뿌리였다. 그래서 장명은 속으로 중얼거린다. 영약이군. 이 약초 냄새는 미꾸라지가 먹었던 전혀 뒤지지 않아. 유혹이네. 이건 노골적인 유혹이야. 아우는 영문을 몰랐고 갑자기 흥분해서 말하는 장명을 보고 의아해한다. 내가 유대인께 가서 좀 말씀드려볼까? 넌 필요 없고
내게 보광부의 보물 창고로 바꿔달라고. 하지만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속으로 반박한다. 내가 왜 굳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 우리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다 고르는 거지. 장명은 즉시 큰 소리로 유치를 찾는다. 유대인 어디 계십니까? 사백이 즉시 대답한다. 아마 보광부의 정당에 계실 겁니다. 그는 사백을 보며 속으로 생각한다. 유사백이 물건을 다 고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치를 찾아가야겠다. 사백은 보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고 행복에 겨워 입을 다물지 못한다. 내게도 이런 보물을 얻을 기회가 생기다니. 하지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골라야 할까? 사백은 심각한 표정으로 속으로 생각한다. 손형이 한 말대로 해야 할까? 그분과 김영은 모두 고수니 말을 많이 하신 데는 필시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사백은 호기심에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살펴보며 머뭇거리며 말한다. 이것은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장명이 그는 끼어든다. 넘겨받지도 않고 내가 이건 스스로 열어보더니 머뭇거리며 말한다. 총 7알의 단약이 들어있고 하나를 먹으면 실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지. 운이 좋다면 이 보물을 의지해 2단계도 올릴 수 있어. 그는 살펴본 후 다시 생각에 잠긴다. 이번 생은 약을 먹고 등급을 올리는 길로 가야만 하는 운명인가 보군. 역시 이것이 바로 그의 큰 도, 장명의 생각대로 말인가? 사백은 즉시 간청한다. 손형, 이 영단 세트는 제게 아주 잘 맞습니다. 당장 복용해라. 아우에게 널 호위하라고 하마. 아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친다. 장명은 그의 이런 태도를 즉시 바로잡는다. 그 태도는 뭐지? 아까 문에서 이미 말했잖아. 내기는 내기라고. 이제 넌 내 하인이야. 내가 부려먹는 게 뭐 어때서? 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화가 나서 소리내어 이를 간다. 장면이 바뀌어 잠시 후 금의위들이 수레를 끌고 들어와 유치의 감시 아래 보물들을 싣고 돌아간다. 그는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아직 수색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대인마님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엔 거의 뒤에는 충분하겠군. 훨씬 더 많을 테고. 마침내 장명도 유치를 찾아간다. 그가 부른 사람을 보자마자 유대인은 상대가 원하는 바를 알았기에 먼저 입을 막는다. 서두르지 마라. 이미 보광의 신복을 신문하러 사람을 보냈으니 반드시 정명현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집을 꺾지 않고 말한다. 저한테 영토가 뒤지지 않는 대인께서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이 말에 유치는 무척 놀란다. 너희 녀석, 왕부의 보물 창고에서 어떤 좋은 물건을 눈독 들인 거냐? 장명은 솔직하게 답한다. 영약 한 구석을 눈독 들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치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저 녀석에게서 한몫 챙겨야겠군. 이 녀석은 인재이고 또 무쇠달 같은 놈이야. 만약 지금 그에게서 뜯어낸다면 나중에 그가 마음속으로 거리를 둔다면 그렇게 생각한 그는 말한다. 관두자, 내 말대로 조금 주면 된다. 영토는 안심하십시오. 이번 거래는 여러분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장명은 가방 안에 물건을 가볍게 쏟아부으며 말한다. 진흙 모래가 섞인 혼합물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그날 오후 그는 영지를 손에 들고 웃으며 말한다. 채집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 활성이 남아있네. 그 밖에도.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져가서 뒷마당에 심어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와중에 소칠이 뛰어와 손총기님께 보고드립니다. 정룡현을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명은 다시 크게 웃는다. 성박 부성에서 유치가 진지하게 장명에게 말한다. 송령부 성박 70리 지점의 보광의 영지 내에 있는 3대 종문 중 하나지. 정룡현은 소양파 뒷산의 어느 계곡에 있다. 항복 광고 서한은 이미 보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 만약 완고하게 깨우치지 못한다면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해결해버리겠다. 그들의 장면이 바뀌어 반 시즌 후 화룡이 나타난 것을 보자마자 노인은 얼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한다. 보아하니 소양파도 보광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나 보군. 게다가 유치는 명령을 너희에게 향 하나 탈 시간을 주겠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는다면 산문을 부수고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사백은 영문을 몰라.
그에게 소양파가 항복을 안 한 겁니까? 하고 묻는다. 장명이 설명하기 시작한다. 보광은 이미 끝났다. 소양파 장문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온 종문을 길동무로 삼지는 않을 거다. 장면이 바뀌어 소양파의 임청은 조정의 사람이 왔다는 보고를 듣고 서둘러 뛰어온다. 그는 기뻐하며 말한다. 드디어 조정의 천병을 맞이하는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적왕에게 드디어 대충 대인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전력을 다해 협력하여 역적왕의 잔당을 소탕하겠습니다. 유치는 그 말을 듣고 신이 나서 답한다. 아주 좋지. 협력이라고? 여봐라. 소양파 장문인과 집법 제자들을 모셔가라. 조심해서 모시도록 해라. 소팔은 재빨리 예, 장면이 알겠습니다. 유치법이 세워져 있는 깊은 연못으로 그들을 이끈다. 상황을 관찰한 후 노인은 장명에게 말한다. 보광에 결사대들이 내가 분명 원하면 안을 지키고 있을 거다.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탐색해볼 용기가 있느냐. 그는 재치 있게 조건을 내건다. 제가 길을 트면 몇 개 더 가져가도 됩니까? 유치는 화를 내며 웃으며 답한다. 너란 녀석은 참으로 손해보기 싫어하는구나. 본자가 한 개 더 가져가도록 허락하마. 곧바로 장명도 아래로 뛰어내린다. 그는 진법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나중에 미꾸라지한테 진법과 관련된 물건을 찾아보라고 이건 정말 해야겠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장명은 진법을 어떻게 깨야 할지 몰라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린다. 이제 어쩌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돌파해볼까? 장면이 바뀌어 위쪽에서 유치는 아우를 돌아보며 말한다. 내기는 내기지. 앞으로 넌 안심하고 그 녀석을 따라라. 그의 몸에는 청자기가 있으니 장래에 큰 부귀를 누릴 거다. 하지만 그가 널 괴롭히게 놔둘 순 없지. 내가 널 위해 먼저 화풀이를 해주마. 노인의 의도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그는 말주변 좋게 답한다. 역시 대인께서 절 아껴주십니다. 그가 아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거란 말씀이십니까? 유치는 재빨리 설명한다. 보광수하의 결사대 일부가 저 아래에 주둔하고 있다. 손장명이 저렇게 성급하게 뛰어들었으니 아마 조금 손해를 볼 거다.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앙금이 있든 이걸로 해결된 셈쳐라. 이제 아래를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즉시 나서라. 그가 정말로 다치게 두진 마라. 아우는 얌전히 말을 들으며 명받들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못 아래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그 때문에 노인은 깜짝 놀란다. 그들은 다칠까 봐 뒤로 몇 걸음 물러난다. 잠시 후 노인은 몰래 엿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저 녀석이 진법을 깰 줄도 안단 말인가? 파진의 수준이 저리 정교하다니. 저 정도 실력이라면 저 결사대 놈들도 녀석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진 못하겠군. 장면이 바뀌어 연못 아래 장명은 재치 있게 검을 사용하여 그도 그 안에 현묘한 이치를 깨닫는다. 그렇지. 오화비검은 본래 공성전에 쓰이는 날카로운 대진마저도 깰 수 있는데 이깟 진법은 말할 것도 없지. 여기서 보광의 사람들도 나타나 장명을 놀라게 한다. 잠시 후 결사대 무리도 그의 공격에 날아가 유치가 있는 곳으로 떨어진다. 그들을 보자마자 노인은 긴장하며 아무리 결사대라 항복하지 않는다 해도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아우는 눈앞의 절벽에 매달리려 애쓰는 결사대원 한 명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속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저분의 밑에서 일하려면 좀 더 고분고분하게 장면이 바뀌어 아래쪽. 장명은 밧줄을 꺼내 사람을 말한다. 또 사람 없냐? 그의 밧줄은 유유히 틈새로 기어들어갔고 그대로 한 무리의 사람을 묶는데 장명에게 가져온다. 고사는 묶인 채 억울하게 내가 큰 소리로 외친다. 능력이 있다면 날 풀어줘라. 우리 1대1로 붙자. 장면이 바뀌고 장명은 밧줄에 의지해 몇 명의 결사대를 유치에게 끌어올려준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은 불쾌해하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녀석이 우리한테 성가신 일을 떠넘겼군. 유치는 짐짓 칭찬하며 말한다. 넌 정말 원한이 있으면 반드시 갚는 녀석이구나. 직후 노인은 몇 명의 결사대를 뒤로 날려버리고는 아우에게 명령한다. 가자. 우리도 가서 한번 봐야겠다. 장면이 바뀌어 장명은 극도로 강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한 곳을 발견한다. 그 근처에 서서 그는 홀로 중얼거린다. 연기가 정말 짙군. 법기를 온양하는 진법까지 있어. 이곳의 법보는 절대 예사롭지 않을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책장 몇 개가 나타나고 그 위에는 좋은 물건이 적지 않게 있다. 장명은 한 바퀴 훑어보고는 속으로 말한다. 보아하니 이곳은 정말 보광이 반란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보물 창고인 모양이야. 이 보물들은 많은 강자를 모을 수 있거나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 공격을 발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3만 수군 부대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보물이거나 전문적으로 고급 진법이나 부적 진법을 파괴하는. 다행히 이 보물들이 보광을 직접 보호해주지 못했군.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그가 곁에 지니고 있었겠지. 장명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영보는 건드릴 수 없으니 영옥과 영단 그리고 자원들을 내가 조금씩 챙기는 건 문제 없겠지. 때마침 유치가 와서 그에게 묻는다. 넌 아무것도 안 가져가냐? 장명은 돌아서서 그에게 예를 명예와 관련된 일이니 당연히 유대인께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손을 쓰기가 편하죠. 유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말한다. 아까 내게 주기로 약속한 것까지 합쳐서 내가 먼저 골라라. 마음에 드는 게 더 있다면 하지만 영토 따위를 가져와서 본자를 또 속이려 들지 마라. 그 말을 듣고 그는 속으로 노인을 비난한다. 물건 볼 줄도 모르는 주제에 유치의 명령에 따라 장명은 보물들을 살펴보며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한다. 여기엔 6단계 영화가 3가닥 있군. 마침 내 4단계 영화를 대체할 수 있겠어. 이 옷거울은 만약 통감인데 모르는 영약을 만났을 때 한번 비추기만 하면 이름과 효능을 시체를 재련할 수도 영혼을 기를 수도 있으니 기억에 두면 효과가 최고일 거야. 이 7자 도병 세트는 보기엔 하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인형처럼 겹겹이 겹쳐져 있어서 전투 시엔 절대적으로 상대가 일말의 신성을 머금고 있는 듯하니 확실히 미꾸라지에게 유용할 거야. 아직 하나를 더 고를 수 있는데 내게 맞는 보물이 아직 몇 개 더 남아있네. 고르기 좀 힘든걸. 노인은 또 속을까 두려워 영토를 가져와 본자를 속이려 들지 마라. 이미 내게 많은 우대를 해주었으니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지 마라. 장명은 돌아서서 그와 협상한다. 신임 파장단은 어떻습니까? 유치는 약간 망설이며 대답한다. 신임 파장단이 귀하긴 하지만 고작 한 알로 보물과 바꾸려 하다니 여기선 백일몽이나 다름없다. 그는 재빨리 상대에게 가격을 흥정한다. 당연히 한 알이 아니죠. 10알은 어떻습니까? 유치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소리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신임 파장단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지만 장명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렇게 많이 묻지 마시고 콜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한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속으로 계산한다. 이 녀석 보아하니 신임 파장단을 아주 가지고 많이 있는 모양이군. 내 수하 중에도 병목 현상에 갇힌 자가 적지 않은데 녀석에게서 좀 더 뜯어내야겠다. 유치는 그 수량보다 더 많이 원했기에 말한다. 본자가 결정하마. 신임 파장단 20알에 보물 1개를 교환해주지. 그 말을 듣고 장명은 슬퍼하며 속으로 비교해본다. 정말 악랄하네. 일성의 전당포 늙은이 2명도 너보단 덜 악랄하겠다. 결국 그는 결정적인 숫자를 부른다. 17알. 안 되면 맙시다. 이에 유치도 동의한다. 17알. 그럼 17알로 하지. 또한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다. 이 녀석 수중에 있는 신임 파장단도 기껏해야 20알 이하일 테니 본인이 쓸 거 몇 알은 남겨줘야겠지. 갑자기 장명은 노인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명령한다. 당신이 가서 여기에 보물이 몇 개나 있는지 신임 파장단 몇 알의 가치가 있는지 세어봐라. 이 행동의 아우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반면 유치는 분노하며 호통친다. 무슨 속셈이냐.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방금 한 약속을 되짚는다. 방금 보물 1개에 17알이라고 하지 않았소? 내 수중에 아직 그렇게 많진 않지만 조급해하지 마시오. 내 연단 속도는 말을 아주 마치고 빠르니까. 장명은 즉시 보관 주머니를 꺼낸다. 약속을 지켜야 했던 유치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한다. 잠깐 여기 있는 걸 전부 바꾸겠다는 거냐? 내가 연단이 빠르다니. 신임 파장단도 내가 직접 연단한 거란 말이냐. 장명이 연단 화로를 꺼내는 것을 본 그는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무서워하며 속으로 생각한다. 이 녀석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연단을 하겠다는 건가? 아우는 수많은 보물을 잃을까 두려워 유치에게 일깨워준다. 대인마님, 그가 이곳의 보물을 전부 가져가게 둔다면 조정에 보고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노인은 그를 흘끗 보고는 왜 그를 제지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한다.
나도 당연히 안다. 하지만 신임 누가 파장단이 알았겠느냐. 그가 직접 연단한 것일 줄이야. 그에게 이 보물들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면으로라도 보상해 주어야 해. 안 그러면 저 녀석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아우는 거다. 재빨리 대처 방안을 생각해내고는 호에게 큰 소리로 명령한다. 넌 가서 동굴 입구를 지켜라. 유대인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들어와선 안 된다. 나머지는 날 따라 동굴 안의 물건들을 정리해라. 장면이 바뀌어 한 시즌 후 마침내 장명은 단약 재련을 마친다. 그는 기뻐하며 말한다. 틀림없어. 이건 정말 신임 파장단이야. 그 모습을 본 유치는 다시 속으로 감탄한다. 이 녀석은 진짜 괴물이군. 나중에 경지를 올리고 나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해질까? 우리 진폭소 사람이라 정말 다행이야. 잠시 후 보물이 보이지 않자 그는 당황하며 묻는다. 보물들은 어딨소? 장명은 안달이나 노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상대를 추궁한다. 유치 영감, 신의를 지키지 않다니. 난 연단을 다 마쳤는데 당신은 보물만 챙겨서 도망치려는 거요. 유치는 단호히 반박한다. 이 보물들을 다 내게 줘버리면 나는 조정과 여대인마님께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너도 말로 본자를 비꼴 필요는 없어. 이 일은 본자가 먼저 소홀했던 게 맞다. 반드시 내게 해명을 해주마. 그는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리고 두 손을 모아 간청한다. 유대인, 어떻게 해명하실 작정입니까? 유치가 장명에게 약속한다. 우선 널 백호로 승진시켜주는 건 어떠냐? 그는 눈을 감고 이 일에 대해 신중히 생각한다. 이를 본 노인은 웃으며 답한다. 내가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다. 이 고얀 녀석아. 조천사 전체를 통틀어 백호로 승진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백호와 총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농담은 이쯤 하지. 널 백호로 승진시키는 건 앞으로 백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동관엽을 봉쇄하기 위해 조천사는 강을 따라 수많은 위소를 세웠다. 얼마 전 보민현의 백호소에서 오죽파 구역 내에 서원봉대가 비정상적으로 모여든 것을 발견했다. 겉으로 장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향해 은밀히 욕을 퍼붓는다. 기껏 낡아빠진 백호 자리 하나 주고 오히려 일거리를 떠안기다니. 너희 조정 사람들은 해명을 이런 식으로 하냐. 거기다 그는 유치에게 사실을 말한다. 보민현은 바로 동관엽 바깥에 있는데 게다가 서원봉은 특수한 광물을 사용하여 벌집 짓기를 아주 좋아하죠. 이런 벌떼가 나타난 곳엔 보통 특별한 광맥이 있습니다. 노인 역시 그에게 기밀 정보를 누설해준다. 관아에서는 백호 한 명을 파견해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일을 내가 맡아보겠느냐? 장명은 진지하게 속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별 일거리는 좋지. 내가 말했잖아. 너희 조정 사람들도 그렇게 무능할 리가 없다고. 아우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그에게 어서 동의하라고 재촉한다. 이런 좋은 일을 대인께서 마음을 바꾸기 전에 그 말을 듣고 장명은 유치와 다시 협상에 나선다. 여기 있는 보물들 중에 저는 금관과 칠자도병 2개를 추가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화를 내며 또다시 고함을 지른다. 이 녀석아,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지 말라니까. 장명은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척하며 답한다. 저도 다 대인과 유대인마님의 이상과 사업을 위해 생각해서 이러는 겁니다. 제 실력이 강해져야 일도 수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지만 노인은 억지로 동의해야만 했다. 알았다. 그래서 장명은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대인, 감사합니다. 1초 후 그는 아우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서둘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찾아오라고 재촉한다. 저 옥새도 포함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장명도 자신의 산채로 돌아온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기뻐하며 말한다. 드디어 끝났군.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다른 한편으로 장명의 마음속엔 아쉬운 일도 있어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 귀군들과 도병대군이 모조리 신문을 당한 건 아쉬워. 안 그랬다면 내가 가져와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유치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경사로 전송했고 조정 내 여광효의 상황도 그 덕에 많이 나아졌다. 보광의 영지를 작업을 주도한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승기를 잡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사뱅 역시 속이 직책을 하나 얻어 금이 환영하여 혼담을 청하러 떠났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장명은 난감함을 느끼며 홀로 중얼거린다. 그런데 나 자꾸 무슨 중요한 일을 까먹은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들어. 그때 그의 옷 속에 있던 보물이 진동했고 그로 인해 그는 영문을 몰라 한다. 곧바로 장명은 그것을 집어들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대인, 보광의 감옥에 자신이 강변초소, 즉
당신을 위해 일했다고 자칭하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말 덕분에 장명은 중요한 일을 떠올렸고 머릿속으로 소리친다. 아, 맞다. 삿갓을 쓴 여자와 구영산. 검은 아직 감옥에 있을 텐데. 장면이 바뀌어 장명은 재빨리 지하 감옥으로 향한다. 도착하자 보물이 다시 말한다. 억지스럽긴 우리 쪽 사람이니 당신이 그녀를 밖으로 꺼내주세요. 거기엔 9명이 더 있습니다. 그도 그에 맞춰 답한다. 알았다. 그렇게 장명은 사람을 보내 상대방을 신문하게 한다. 소황이 성명을 묻는다. 그녀는 옆을 보며 대답한다. 냠냠. 그가 이어서 내력을 묻자 냠냠이 대답한다. 광현군. 소황이 다시 수위를 물었고 그녀는 짧게 제4대경 제3각이라고만 말한다. 밖에 서 있던 아우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 여인은 손장명보다 나이가 좀 더 많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흔들 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이네. 이 여자가 바로 조천사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그 여자 마두로군. 날이 참 취향도 좋으십니다. 말도 마십시오. 이 몸매와 미모, 그야말로 NDT형처럼 달콤한 복숭아 같지 않습니까? 결국 장명은 약속을 지켜 소황에게 사람을 풀어주게 하고는 당부한다. 냠냠, 이제 가도 좋다. 앞으로는 말썽 피우지 마라. 그녀는 약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예, 라고 답한다. 장면이 바뀌어 길을 가던 중 사백은 들떠서 혼잣말을 한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벌써 금이환영을 하게 되다니. 내가 조천사의 관복을 입고 조원의 앞에 나타나면 그 영감탱이의 안색이 분명 아주 볼만하겠지. 한참 후 그는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슬픈 듯 속으로 중얼거린다. 김형과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 나도 왠지 그들과는 달라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조씨 가문 아가씨와 통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마침내 사백도 관아 문 앞에 도착한다. 그는 재빨리 영패를 꺼내 진경에게 말한다. 현종께 사람 몇 명을 파견하여 나를 따라 진표가로 한번 다녀오게 하라고 전해라. 그는 영패를 보고 나서 당황하며 라고 한다. 한참이 지나서야 진경은 정신을 차리고 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조천사. 그는 서둘러 예를 갖추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한다. 대인, 기다려 주십시오. 소인이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곧 하대인도 나와서 사백을 맞이한다. 하관, 조천사의 상사를 맞이합니다. 역시 유대인이시군요. 이전에 하관이 유대인께서 참으로 뛰어난 인재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결코 우물안 개구리로 남으실 분이 아니죠. 그는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그에게 명령한다. 사람 몇 명을 나를 따라 진표가로 한번 다녀오게 해라. 하대인은 신속하게 따른다. 예. 그는 큰 소리로 자신의 사람들을 부른다. 빨리 세조의 병사들을 소집해라. 내가 직접 유대인을 모시고 진표가로 호위하겠다. 장면이 장명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 그는 미꾸라지와 함께 근처 강가에 누워있다. 이어서 장명이 그것에게 묻는다. 방금 배불리 먹은 거야? 지난번 악어 매기 이후에 철창지궁의 4단계 요수가 한 마리 더 왔단 말이지. 미꾸라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잠만 잔다. 그는 방해하지 않고 상대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보아하니 동관엽에 있는 그분은 아직 철창지궁 안의 물건을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군. 이번에 보민현에 가면 어쩌면 그분과 한번 마주쳐야 할지도 모르겠어. 이번에 온 건 무슨 요수일까? 돌연 미꾸라지가 깨어나더니 한 마리의 바다뱀을 만들어낸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는 속으로 짐작한다. 이 회사 괴물이구나. 장명은 그것에게서 권리를 요구한다. 이번에 4단계 요수를 먹었으니 나한테 뭐 좋은 거 바칠 거라도 있어? 그 말을 듣고 미꾸라지는 다시 자는 척을 한다. 그는 더 이상 난처하게 만들지 않고 벌떡 일어나며 말한다. 됐다. 관도. 원래 이번에 보물 몇 개 챙긴 거 너 먹이려고 했는데 내가 자니까 귀찮게 하지 않으마. 다음에 주지 뭐.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자 그것은 놀란 표정을 짓는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것은 또 장명의 손을 물어뜯으며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른다. 그가 짜증을 내며 소리친다. 옥새는 이미 걷어들였어. 너 큰형의 손을 뜯어먹을 작정이냐.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멈추자 장명은 미꾸라지의 의도를 짐작한다. 내 말은 이 옥새가 있으면 내가 제3대경을 돌파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게다가 재련 도구 세트까지 덤으로 주겠다는 거냐? 그것은 몇 번 울음소리를 내며 동의를 표한다. 그래서 장명은 또다시 생각해야 한다. 보아하니 이 물건이 미꾸라지에게 정말 중요한 모양이네. 잠시 후 그는 일어서서 미꾸라지에게 약속한다. 알았어. 하지만 넌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걷지도 못하잖아.
소화 다 시키고 나면 큰형이 다시 먹여줄게. 그것은 동의하지 않고 땅바닥을 구르며 소리친다. 그러나 장명은 양보하지 않는다. 타협은 없다. 큰형은 초소로 돌아가 봐야 해. 장면이 바뀌어 목적지에 도착하자 황준이 기뻐하며 말한다. 손총기님, 돌아오셨군요. 그는 이 기회를 틈타 호칭을 정정한다. 앞으로는 호칭을 바꿔라. 날 손백호라고 불러. 황준은 머쓱해하며 머리를 극적이고 대답한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비록 이 초소에선 나리께서 백호 대인마님보다 더 권위 있게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그렇게 부르다가 밖으로 소문이라도 나면 나리께 좋지 않을 겁니다. 백호 대인마님께도 좋지 않고요. 옆에 서 있던 정전이 즉시 그를 한 대 때리며 욕을 한다. 이 멍청아. 그는 황준보다 약간 더 식견이 있어서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 그래서 정전은 서둘러 예를 갖추며 축하의 말을 건넨다. 선생님께서 백호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시끌벅적한 막사에서 장명은 살며시 밖으로 빠져나온다. 직후 그는 망설임 없이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한다. 한참 후 장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휴, 다행히 빨리 대처했지. 만약 분위기 타서 한턱 내라고 붙잡혔다면 완전 빈털터리가 될 뻔했어. 누가 만든 전통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사흘에 한 번 작은 연회, 닷새에 한 번 큰 연회를 열어야 할 판이잖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갑자기 그는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다급한 발소리를 듣는다. 알고 보니 장현이 뛰어오고 있다. 형. 그녀가 그의 품으로 뛰어들자 장명은 크게 웃는다. 어린 녀석이 오자마자 형을 기습하다니. 다음 순간 장현이 즐겁게 입을 연다. 형, 드디어 돌아왔구나.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거 해줄게. 그 말을 듣고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 작은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대. 벌써 내 가슴까지 오잖아. 그가 부드럽게 대답한다. 좋아, 내가 예전에 만들어준 거 먹고 싶어. 꼭 맛있어야 해. 그날 저녁 식탁에서 단신이 천천히 입을 연다. 아가씨. 노부는 저 쓸모없는 두 놈과는 다릅니다. 노부가 비록 아가씨를 가르치진 못했지만 어쨌든 아가씨의 깨달음을 도운 셈이니 공로는 없어도 고생한 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부에게 좀 더 많이 퍼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눈을 흘긴다. 말이 저리 많으니 더 먹고 싶다는 거잖아. 영감탱이 참 쓸모없네. 장현은 주저없이 즉시 동의한다. 그럼 다음엔 더 많이 할게요. 그녀의 이 말에 단신, 노포, 천월 세 사람 모두 동시에 속으로 생각한다. 예전에도 장현이 저렇게 말했었지. 결국 더한 음식은 다 저 꼬맹이 뱃속으로 들어갔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 후 장명은 바닥에 대자로 뻗어 편하게 누워있다. 갑자기 기다리던 미꾸라지의 힘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다. 그것을 본 장명은 흥분해서 일어난다. 와라, 와라. 미꾸라지야, 널 아주 오래 기다렸어. 제3대경은 도탑이라 불린다. 이 경지의 수사는 자신의 중요한 영역 하나를 선택해 하나의 도탑을 세워야 한다. 도탑을 세우는 방식은 단 3가지뿐이다. 신술, 진법, 영부. 한참을 알아본 끝에 장명은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 미꾸라지에 선천목부 집주 세트가 있으니 당연히 영부를 선택해야지. 그는 주저없이 무공을 연마하기 시작한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장명은 고탑 하나를 성공적으로 세운다. 하지만 순식간에 탑은 점차 사라지고 만다. 벌써 끝난 건가? 건물을 반쯤 세우기도 전에 연기가 바닥나다니. 미꾸라지야, 너 제대로 하는 거 맞아? 갑자기 미꾸라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오, 또 왔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장명은 기뻐하며 소리친다. 미꾸라지,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그의 눈앞에는 지금 두꺼운 책 한 권이 있다. 알고 보니 4단계의 해독 및 치유 영단이다. 나쁘지 않네. 결정적인 않아. 순간에 목숨을 구하는 데 쓸 수 있겠어. 눈 깜짝할 사이에 장명은 허리춤의 조롱박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한다. 미꾸라지, 오늘 밤은 속을 좀 비워둬. 내일 내가 옥새를 주마. 나쁘지 않네. 나쁘지 조정 사람들이 않아. 확실히 다른 종문 놈들보다 돈이 많군. 이런 물건 하나만 대충 던져놔도 무림의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몰아치지 않겠어. 이어서 그는 문득 한 가지 문제에 생각이 미친다. 유치 쪽은 아마도 보광의 일을 확실히 매듭지은 후에야 보민현의 일을 추진하겠지. 차라리 내가 먼저 손을 써서 배치해두는 게 낫겠어. 지금 보민현에 먼저 가서 소식을 알아볼 사람이 한 명 필요해. 다음 순간 장명은 다시 들떠서 말한다. 그래, 그거야.
기억적으로 장면이 바뀌고 위전소는 혼잣말을 하고 있다. 옆 낭자가 꽤 적임자인 것 같군. 그녀를 살짝 속여서 얌전히 말만 듣게 만들면 그만이야. 그 직후 한 뚱뚱한 남자가 들어와 알린다. 주인어른,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냠냠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속으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내가 왔구나. 일단 좀 피하자 라고 그녀의 두 눈은 위전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순식간에 냠냠은 달려들며 고함을 지른다. 이 호색한 늙은이, 널 죽여버리겠어. 그녀가 손가락 하나라도 대기 전에 그는 재빨리 달아난다. 위전소는 이리저리 피하며 소리친다. 그만해. 너도 이름 있는 인물이면서 어찌 시장 바닥에 아낙네처럼 표독스럽게 구는 거냐. 하지만 냠냠은 멈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호색한 늙은이, 이번에 너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한참 후 그는 숨기 위해 한 장롱 안으로 들어간다. 그녀가 지쳐서 멈췄을 때야. 위전소는 큰 소리로 해명한다. 내가 무슨 해를 끼쳤다는 거냐? 내가 준 단서가 소용없었단 말이냐? 내가 수학이 없었단 말이냐? 그 말을 듣자 냠냠은 더욱 화가 치밀어 장롱을 3개 걷어찬다. 이 몸이 어떤 오대경 놈한테 매복을 당해서 하마터면 감옥에서 죽을 뻔했잖아. 다행히도 그는 제때 날아 나온다. 누굴 탓해? 내가 그 관리놈을 조사하라고 시키기라도 했나? 그녀는 한층 더 분노한다. 남자 놈들이란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핑곗거리만 잘도 찾아내는지. 위전소는 계속해서 반박한다. 억지 부리지 마라. 이번 보광 사건에서 모두 각자 본인의 재주에 의지했는데 내 재주가 모자라고 운이 나빴던 걸 누굴 탓해? 너 그렇게 허구한 날 우울하게 굴지 마라. 여자는 자고로 자주 웃어야 운이 좋은 법이야. 냠냠은 단 한 글자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 몸이 이 호색한 놈을 갈기갈기 찢어주마.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곧장 그를 향해 돌진한다. 다음 순간 위전소가 입을 벌려 도객을 내뿜는다. 그 도개띠는 냠냠의 이마 바로 앞에서 멈춘다. 그리고 그는 태연하게 위협한다. 됐어. 화풀이하게 해줬으면 된 줄 알아야지. 정도껏 할 줄 모르면 이 나리께서도 정말 화를 내실 거다. 순식간에 그녀는 화가 나서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 단호하게 몸을 돌린다. 그 모습을 본 위전소가 다급히 부른다. 이봐. 그리 서둘러 가지 마라.